맞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저도 잘 모르는 캐릭터라 길게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스트림 시부야 스크램블에서 발매한 시로네코 프로젝트의 아이샤 어전트입니다. 시로네코 프로젝트는 모바일 ARPG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2019년에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중에도 인기가 없었던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별 이유 없이 종료가 된 듯하며 지금은 플레이하려면 일본 서버를 이용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살펴볼 아이샤 어전트는 이 게임의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카무이 학원 2018 이벤트에서 가챠 캐릭터 중에 하나로 등장했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버전 말고도 여러 이벤트에서 다양한 복장으로 등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 모형화를 하기 위해 그 다양한 복장의 2D 일러스트를 모아놓고 투표했었고 그 결과 카무이 학원 2018 버전의 아이샤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카무이 학원은 한자로 표기했을 시 차웅학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앞글자를 따서 차곰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것 같습니다. 캐릭터 성우는 이노우에 마리나, 그리고 해당 이벤트에서 무대가 학원인 만큼 부회장의 포지션이었던 모양인데요.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노우에 마리나와 부회장을 합쳤다면 어떤 느낌의 캐릭터인지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샤 어전트 개봉해보겠습니다. 내용물은 본체와 베이스, 그리고 양손이 손목 기준으로 결합이 가능하게끔 분리되어 있으며 깃대의 아랫부분과 깃대의 연결 이음새를 가려주는 장식이 작은 파츠로 따로 포장되어 있어 총 6개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설명서는 들어있지 않고 QR코드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걸치고 있는 망토와 왼쪽 팔이 너무 가까워서 손가락을 넣을 공간이 나오지 않아 잡을 곳이 한정적이었고 손목의 결합 부위가 장식에 가려지는 데다 너무 타이트하여 끝까지 결착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립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며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보면 누가 봐도 불속성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품 설명란에는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과 옷의 호쾌한 흔들림을 표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대로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로 인해 전체적인 볼륨감도 크고 캐릭터의 조형 역시 움직일 것 같은 역동감이 느껴지면서 좋은 비율로 완성되어 있는 데다 도색이 매우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살펴보면 바닥은 검정 바탕에 웅학 문자의 테두리를 두꺼운 금박으로 표현하였는데요. 금박 위로 화염 이펙트가 올려져 있어 흠집에 굉장히 취약해 보였고 제가 받은 물건도 흠집이 어느정도 나있는 상태여서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거기다 베이스에 묻어있던 기름기를 닦아내 주었음에도 얼룩이 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어 양품의 베이스는 아닌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베이스의 완성도만 보면 표현된 화염 이펙트와 깃발은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었고 클리어 지젤 표면도 음영 표현이 잘 되어 있어 형태와 색상 모두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깃발에서 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보면 이거 혹시 마법으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베이스에 새겨진 문자와 같은 스타일로 웅학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문자 바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곰의 외형을 귀엽게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도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휘날리는 느낌이 확실하게 전달되었고 화염 이펙트에서부터 깃발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느낌이 몸을 감싸는 듯한 이미지로 큰 볼륨감까지 느낄 수 있어서 베이스의 표면 마감 상태를 감안해도 굉장히 잘 나온 베이스로 보였습니다. 아이샤 본체의 외형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데 배경이 학원인 점으로 추측해보면 교복으로 보이며 왼손에는 검을, 오른손에는 깃발을 들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걸어가며 전투에 나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은 앞꿈치가 뾰족한 앵클 부츠 형태로 신발의 목이 복사뼈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금속을 표현한 듯한 은색으로 신발 앞을 감싼 디자인으로 신발 표면에 미세하게 보이는 주름과 발목의 테두리, 그리고 발목 앞의 장식들도 디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앞뒤로 나란히 있는 양발의 뒤꿈치가 모두 떠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뛰는 자세도 아니고 굽이 높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신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뒤꿈치가 다 떠있는 모습은 까치발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일러스트의 포징을 재현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신고 있는 붉은 양말은 정강이까지 올라올 정도로 긴 양말이며 무릎 아래에 있는 가터벨트에 의해 흘러내리지 않게 표현되어 있고, 음영 표현과 은색으로 새겨진 문양도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된 가터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터링은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고무줄은 고무의 질감을 표현하려고 한 것처럼 약간은 매트하게 검정 도색을 해놨으며, 가죽과 고무줄을 연결하는 부속품은 실버 색상으로 금속의 느낌을 주면서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조형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터벨트 하나에서도 도색 공정을 다수 거치면서 질감 표현에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다리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긴 다리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조금 과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일러스트를 보고 다시 보면 길게 보여지는 느낌을 충실히 재현했다고 보여지며, 섬세하게 표현된 무릎의 앞뒤 표현이나 살짝 보이는 엉덩이 라인, 그리고 양쪽 허벅지에는 가터링과 붉은 문신으로 디테일적인 특징까지 잘 담아내었습니다. 치마는 이중 치마로 둥근 주름을 보여주는 속치마 위에 칼주름이 되어 있는 나이프 치마가 덮고 있는 구조로 음영 표현이나 자연스러운 주름을 통해 치마의 디테일을 높여주어 많은 정보량이 느껴졌습니다. 허리에는 걸치고 있는 느낌으로 얇은 벨트가 보이면서 그 위에 금속의 장식들이 여럿 보이고, 복부에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코르셋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 가죽의 색감 표현이나 작고 섬세한 부분이 많이 보여 도색에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허리 뒤쪽으로는 붉은 끈이 매듭지어져 있고 그 끝에는 구슬 같은 게 달려 있는데요. 어떤 매듭인지 궁금해서 최대한 살펴보려고 했지만 등의 망토가 탈착되지 않아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화이트 셔츠 위에 재킷을 입은 모습인데요. 안에 입고 있는 셔츠를 보면 가슴 중앙에 붉은 세로 두 줄과 그 옆으로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 셔츠로 보여지며, 가슴의 사이즈가 큰 편인지 그에 따른 주름들도 보이고 단추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 레이스 부분이 단추를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버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칼라의 형태는 교복인 만큼 90도 정도 벌어진 기본적인 레귤러 칼라의 형태로 보이고, 그 위로 입고 있는 재킷은 기장의 가슴 아래까지만 오는 짧은 재킷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골드 색상으로 꾸며진 장식이나 팔에 표현된 자연스러운 주름, 그리고 팔 바깥쪽에도 붉은 라인이 디테일을 높여주고 있으며, 손목에 둥글게 감싸여 있는 장식은 짙은 붉은색 위에 골드 색상으로 단추와 라인을 표현해줌과 동시에 유광으로 마감을 하여 이곳은 다른 부분과 재질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처럼 보였고, 가죽 장갑의 디테일도 가죽 특유의 느낌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깃발의 깃대는 확실히 메탈의 느낌 나게끔 도색 처리가 되어 있었고, 깃발의 양끝은 뾰족한 원뿔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구조상 접합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깃대의 연결 부위를 십자가 형상을 한 장신구가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신구를 다른 일러스트에서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 이 십자 모양의 장신구가 뭔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숏소드 형태의 한 손검은 검신에 불이 감겨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검은색으로 표현된 몸체 위에 메탈릭 느낌의 실버와 레드가 균형있게 장식처럼 꾸며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 깃발과 세트인 것처럼 보이며, 이게 무기의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혁명의 교기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깃발까지 무기인 것 같네요.
어깨에 걸치고 있는 망토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자연스럽게 휘날리는 모습인데요. 디테일적으로는 카라의 붉은 면에 표현된 골드라인이나 실버 색상으로 광택감이 느껴지는 견장, 그리고 망토와 셔츠는 화려한 클로징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장식의 형태는 양말과 깃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무늬로 어떠한 상징적인 마크로 보였습니다. 망토의 안쪽은 그라데이션으로, 바깥쪽은 깨끗한 백색으로 실버 라인의 디테일이 안팎으로 표현되어 있고, 주위의 화염에 의한 데미지인지 망토의 일부분이 불에 타서 소실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등에는 허리 뒤쪽의 끈과 같은 끈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오마모리 무습이라고 해서 부적에 쓰이는 매듭과 매우 비슷한 모양인 걸 보면 부회장의 포지션인 걸 봤을 때 수호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의 조형은 일러스트의 느낌처럼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파츠 분할이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러스트와는 다르게 하이라이트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흑발이라 검은 머리 느낌을 살리려고 추가 도색을 안 한 줄 알았는데요. 조명을 켜서 보니 조명에 의해 자체적으로 하이라이트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지는 표정이 보이면서 양쪽 눈이 다른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눈동자와 속눈썹이 정말 예쁘게 그려져 있고 각도에 따른 편차도 크게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샘플에서 양산품으로 넘어가면서 변경된 부분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놨었는데요. 견장의 색상이 흰색에서 실버로 변경되었고 얼굴의 뺨과 턱의 각도를 수정하여 샘플 사진 때보다 얼굴이 약간 갸름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바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문제점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언급해보면, 첫 번째는 홈페이지에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실제 제품에서는 본체와 베이스의 결합 포인트가 샘플 사진과 다르게 살짝 이동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로 인해 베이스의 정면과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아무래도 베이스와 깃발, 그리고 망토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다 망토와 이펙트가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형태로 수정이 된 듯하지만 의식하고 보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의 피부톤이 일러스트와 많이 달라 보이는 부분인데요. 일러스트는 거의 백옥에 가까운 피부톤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 제품은 상당히 누르스름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실제로 보면 많이 노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베이스에 있는 화염에 의한 색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시부야 스크램블이 도색을 잘못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결과물이 조금 과하게 노란 느낌이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오늘은 이 스트림에서 발매한 아이샤 어전트를 살펴봤는데요. 원래 캐릭터가 큰 편인지 7분의 1임에도 상당히 커 보이는 데다 베이스에 올려져 있는 깃발과 화염 이펙트의 박력이 느껴지며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캐릭터임에도 샘플 사진만으로도 바로 예약하게 할 정도로 예쁘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었던 제품이었는데요. 멀리서 보면 예쁠 뿐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복잡하면서도 깔끔하게 완성되어 있는 파츠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면서 실제 결과물도 대단히 만족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도 마무리가 됐는데 영상이 굉장히 평소보다 길었어요. 네. 저도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네, 원래 제가 8분에서 10분 사이의 영상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액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동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버될 수는 있는데 이 스태츄 피규어에서 이렇게 오래 잡아먹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제작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굉장히 오래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도 개인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영상을 찍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잘 모르다 보니까 캐릭터를 검색을 여러 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제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영상이 됐어요.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요. 제품은 굉장히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촬영을 했는데
저렇게 잘 만든 제품은 명예의 전당에 넣어줘야겠죠. 아, 그리고 그 전에 저 이제 뒤에 배경에 검은 배경에 이렇게 조명을 딱 쏴주는 저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한테 조언을 받아서 세팅을 좀 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비슷한 걸 본 적 있으시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티타늄 보이님이라고 있어요. 네, 로봇 리뷰 영상 올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요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요런 세팅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요 세팅이 풀샷이 됐을 때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이제 명예 전당에 입성을 시켜줘야겠죠? 갑시다. 명예 전당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빼면 안 되고, 세실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 친구는 아마 다음번에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동생 쿠쿠로가 지금 배송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건 아무래도 간단 개봉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요. 근데 쿠쿠로가 개봉이 되면 아마 그래도 당분간은 둘이서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럭스, 부스마일의 럭스,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데, 그렇습니다, 잘 나온 제품이에요. 아직은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세이버 모드레드, 그리고 세이버 아르토리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모드레드 제품이 할인이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를 생각도 안 해요. 구스마일이 가격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해주는 게 있는 건지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이게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캐릭터가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규어 가격은 네,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자, 요거는 이제 호쇼 마린, 네, 피규어. 요것도 맥스팩토리죠. 네. 이거는 뭐 뺄 이유가 없어요. 네. 이거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 여긴 네, 주술 예전에 오코치 유타, 요거는 제가 예전에 간단 개봉을 해서 넣어놨던 제품인데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고 잘 돼 있어요. 네, 오늘 살펴봤던 아이샤도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건데 도색의 그런 뭐랄까 마감의 그런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특히 피부색이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샤는 저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피부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베이스가 그렇게 변형된 것도 있고 아마 중간에 재작업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제 추측입니다. 아마 그래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저 녀석 뺄라고요. 네, 자, 나와야겠죠. 지금까지 수고했다. 높이를 바꿔볼까? 아이샤가 더 잘 나왔는데 럭스보다. 네, 확실히 조명이 엄청 센 조명이거든요. 저게 지금 제가 데톨프에 제가 만든 조명을 달아놨는데 기성품으로 파는 조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파워가 완전 다르고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LED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데톨프용 조명으로 파는 그 어떤 제품들보다 광량이 강력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피부색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조명이 세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모양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너무 오래 걸렸어. 네, 그럼 이만.